비가 서울의 밤을 적시던 그날, 언니의 남자친구가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며 웃음소리를 내는 순간 언니가 내 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스치자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그 눈빛, 그 속삭임 수민아, 나 너한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세계를 뒤집어버릴 시작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강남의 번쩍이는 불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던 여름밤이었다. 나는 수민, 20살의 대학생으로 언니 지은과 함께 이 좁은 2방짜리 집에서 살고 있었다. 부모님은 부산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고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매였다. 지은 언니는 25, 패션 잡지사에서 일하는 야심찬 여성으로 항상 밝고 강인한 척했지만 나는 그녀의 눈가에 스며드는 피로를 알아챘다. 그녀의 남자친구 민호는 IT 회사 직원. 매주 금요일이면 우리 집에 들러와서 맥주를 마시며 웃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언니의 미소를 완전히 채워주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그걸 느꼈다. 왜냐하면 나도 언니를 그 이상으로 바라봤으니까. 그날 밤 민호가 소파에 앉아 축구 경기를 보며 골 하고 소리쳤을 때 지은 언니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다 말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문이 삐거덕 열리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녀는 평소처럼 화장기 없는 얼굴로 헐거운 티셔츠 차림이었다. 수민아, 잠깐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의 손이 내 등에 닿았다. 그 온기, 그 떨림.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언니, 민호 오빠가 내가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내 턱을 살짝 들어 올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가 있어서 더워나 지금 미칠 것 같아. 그 순간 집안 공기가 변했다. 민호의 웃음소리가 멀어지듯 희미해졌고 우리의 호흡만이 방을 채웠다. 언니의 입술이 내 귀에 스쳤다. 너만 보면 모든 게 사라져 그녀의 고백은 폭풍처럼 내 안으로 휘몰아쳤다. 나는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내 손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날 밤 우리는 키스했다. 짧고 절박하고 금지된 키스. 문밖에서 민호가 지으나 커피는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다. 집이 얼어붙은 건 그 후의 침묵 때문이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왔고 민호 앞에서 평소처럼 웃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불꽃이 피어올랐다. 이 감정, 이 죄책감, 이 사랑 모든 게 시작된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지은 언니를 피했다. 부엌에서 그녀가 커피를 내리며 저제일, 미안해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 나도 몰라.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지 않았다. 민호가 출근한 후 집은 고요했다. 나는 대학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한국에서, 특히 우리처럼 보수적인 가정에서 이런 감정은 용납되지 않는다. 뉴스에서 LGBT에 대한 논란이 터질 때마다 부모님은 그건 서구의 병기라고 하셨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지은 언니를 향해 있었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눈물, 그녀의 모든 게 나를 사로잡았다. 대학 캠퍼스에서 친구 혜진이가 나를 보며 물었다. 수민아,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 남친 생겼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과제 때문에. 하지만 속으로는 언니의 손길이 떠올랐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니 지은 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이 붉었다. 민호랑 헤어질까 봐.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왜? 언니가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좋아하긴 했어. 하지만 너를 본 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 나 레즈비언인가 봐. 아니, 너 때문이야.
그 말에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우리는 다시 가까이 다가섰다. 이번에는 키스가 길었다. 부드럽고 깊고 서로의 영혼을 탐닉하는 키스. 집안은 다시 따뜻해졌지만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우리를 옥죄었다. 며칠 후 민호가 다시 왔다. 그는 평소처럼 피자를 사오며 오늘은 영화나 볼까? 라고 했다. 우리는 세 명이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내 시선은 언니에게 고정되었다. 그녀의 손이 슬쩍 내 무릎에 닿을 때마다 전율이 흘렀다. 영화가 끝날 무렵 민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 언니가 내 귀에 속삭였다. 오늘 밤 기다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가 돌아오자 우리는 다시 평범한 자매가 되었다. 하지만 그 밤 민호가 잠든 후 언니가 내 방으로 왔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속삭였다. 이게 사랑이야. 수민아. 그녀의 눈물이 내 뺨을 적셨다.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어린 시절의 추억,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시선. 한국에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건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자유로웠다. 시간이 흘러 우리의 비밀은 점점 커졌다. 주말에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나갔다. 사람들 사이에서 손을 잡지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 걸었다. 하지만 눈빛으로 모든 걸 주고받았다. 지은 언니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나에게 전화했다. 수민아, 나 피곤해. 집에 가면 안아줄래? 나는 언니, 빨리 와라고 답했다. 민호는 여전히 언니의 남자친구로 남아있었지만 그는 우리의 변화를 느꼈다. 지은아, 요즘 왜 그렇게 멀어? 그는 물었다. 언니는 일이 바빠서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의 눈에 스며드는 상처가 보였다.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민호 오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냥 우리 사이에 끼어든 운명이었다. 어느 가을 저녁, 비가 다시 내리던 날, 민호가 집에 왔다. 그는 언니에게 반지를 내밀었다. 결혼하자. 지은아. 그 순간 집안이 다시 얼어붙었다.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다. 민호야, 미안해. 나 언니가 더듬거렸다. 민호의 눈이 나에게로 향했다. 수민이 때문이야. 너희 둘이.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민호가 문을 쾅 닫고 나가자 언니가 무너지듯 소파에 앉았다. 나는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언니, 괜찮아. 나 있어. 우리는 울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놓았다. 너 사랑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 너만 있으면 돼. 언니의 고백에 나는 나도. 언니? 영원히 라고 답했다. 민호의 이별 후 집은 고요해졌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피어났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데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때로는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갔다. 한국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켰다. 혜진이 같은 친구가 우리의 비밀을 알게 되자 그녀는 수민아, 응원할게. 사랑은 자유야 라고 했다. 하지만 부모님께는 말할 수 없었다. 부산의 보수적인 그분들께 자매간의 사랑은 충격일 터였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지은 언니가 직장에서 승진했다. 우리는 축하 파티를 했다.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춤을 췄다. 그 밤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 나는 행복의 절정에 올랐다. 언니,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물었다. 그녀는 웃었다. 언젠가 꼭 한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꿈은 컸다. 그러나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부모님이 서울로 오신 날 우연히 민호를 만났다.
그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지은이가. 수민이랑 부모님의 전화가 왔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장 집에 와.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산으로 내려갔다. 식탁에서 부모님의 눈물이 흘렀다. 너희가. 어떻게?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머니는 사회가 용납 안 해. 어떻게 살아? 라고 울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아빠. 우리는 사랑해요. 이게 우리의 진실이에요. 그날 집은 다시 얼어붙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전화로, 편지로 우리의 사랑을 설명했다. 인간적인 가치, 가족의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시간이 흘러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씩 풀렸다. 어머니가 먼저 그래, 행복만 하면 돼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여전히 힘들어 하셨지만 우리를 안아주셨다. 민호도 용서를 구했다. 미안해, 지은아. 수민아. 나도 이제 이해해.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봄이 왔을 때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친구들과 가족 앞에서. 한강변에서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우리는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집은 더 이상 얼어붙지 않았다.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찼다. 우리의 이야기. 한국의 한 조각에서 피어난 레즈비언 사랑. 그건 키치틴과 드라머를 넘어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끝났다. 부산에서의 그 대화 후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기차 안에서 지은 언니가 내 손을 꼭 쥐었다. 수민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무너졌을 거야. 나는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언니, 우리 이제 자유야. 하지만 자유는 아직 멀었다. 사회의 시선, 직장의 압박, 모든 게 우리를 시험했다. 지은 언니의 회사에서 동료가 요즘 지은 씨, 여자친구 생겼어? 라고 농담처럼 물었다. 그녀는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와서 울었다. 수민아, 나 무서워. 다 잃을까 봐. 나는 그녀를 안고 속삭였다. 잃지 않을게. 함께라면. 대학에서 나는 LGBT 동아리에 가입했다. 처음으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선배 유나가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전쟁이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고 조언했다. 나는 그 말을 언니에게 전했다. 우리는 함께 세미나에 참석했다. 서울의 작은 홀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가족이 배신했어. 직장에서 해고됐어.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의 고통이 작아 보였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여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비행기에서 언니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여기서 살고 싶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나는 웃었다. 언니, 서울이 우리 집이야. 하지만 가끔은 도망치자. 제주도의 바닷가에서 우리는 맨발로 모래를 밟았다. 파도가 우리 발을 적시고 우리는 키스했다. 자유로운 키스. 사랑해, 수민아.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였다. 그 밤, 작은 펜션에서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험했다. 부드럽고 열정적이고 영원한 밤. 아침에 일어나 해돋이를 보며 우리는 미래를 꿈꿨다. 언니, 우리 아이는 어떻게 생길까? 내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우리처럼 예쁠 거야 라고 답했다. 돌아와서 삶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변화가 있었다. 나는 디자인 전공으로 졸업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주제는 숨겨진 사랑. 레즈비언 커플의 일상을 그린 사진 시리즈. 언니가 모델이 되어 주었다. 스튜디오에서 그녀를 찍으며 나는 감격에 젖었다. 언니, 당신 너무 아름다워. 그녀는 수줍게 웃었다. 너 때문에야. 프로젝트는 교수님의 호평을 받았고 작은 전시회에 초대되었다. 전시회 날 친구들과 가족이 왔다. 어머니가 몰래 와서 수민아, 잘했어 라고 하셨다.
그 눈빛에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가을, 민호가 다시 연락했다. 지은아, 수민아. 커피 한 잔 어때?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변해 있었다. 나도 이제 이해해. 사랑은 형태가 아니야. 그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했다. 그녀는 밝고 개방적인 사람이었다. 민호 오빠 덕분에 나도 자유로워졌어. 우리는 웃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그 후 민호는 우리의 친구가 되었다. 가끔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너희 둘이 정말 잘 어울려라고 그는 말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는 부모님을 초대했다. 집을 장식하고 트리를 세웠다. 아버지가 와서 이게 내 결혼식이었지? 라고 물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요리를 도우며 치재 받아들였어. 너희 행복이 제일이야 라고 하셨다. 식탁에서 우리는 토스트했다. 가족을 위해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부모님 퇴장 후 우리는 소파에 누워 서로를 안았다. 언니, 우리 성공했어. 아니, 아직 시작이야. 새해가 밝았다. 지은 언니가 회사를 옮겼다. 더 개방적인 환경, LGBT 친화적인 곳, 나는 졸업 후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되었다. 우리의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왔다. 언니의 임신 소식 단이 아니었다. 우리는 입양을 고려했다. 우리만의 가족을 만들자. 한국에서 동성 커플의 입양은 어렵지만 우리는 변호사를 찾았다. 과정은 길고 고되지만 희망이 있었다. 봄,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강남이 아닌 더 여유로운 마포로. 새 집에서 우리는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가족, 민호 부부.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그 밤, 언니가 내 귀에 속삭였다. 수민아, 이게 우리의 해피엔드야. 나는 아니, 매일이 해피엔드이라고 답했다. 우리의 사랑, 한국의 차가운 겨울을 녹인 불꽃, 그건 영원했다. 새 집에서의 첫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지은 언니가 부엌에서 팬케이크를 굽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녀를 안았다. 좋은 아침, 사랑. 그녀가 돌아서며 키스했다. 오늘은 내 생일이야, 수민아. 특별한 날 만들자.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낮에는 남산타워로, 밤에는 로맨틱 디너.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로맨스를 방해했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려다 주변 시선에 주저했다. 언니, 아직 무서워. 내가 물었다. 그녀는 조금.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했다. 남산타워에 도착해 우리는 케이블카를 탔다. 정상에서 서울의 전경을 보며 언니가 말했다. 여기서 맹세하자. 어떤 시련도 이겨내게. 우리는 반지를 교환했다. 단순한 은반지, 하지만 우리의 상징. 내려와서 우리는 작은 이태원 카페로 갔다. LGBT 커뮤니티가 모이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다른 커플들을 만났다. 결혼 축하해요 라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디너는 한우구이 집 와인을 마시며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다. 아이를 입양하면 어떤 이름 지을까? 지은이처럼 강한 아이로. 집에 돌아와 우리는 촛불을 켰다. 로맨틱한 밤, 언니의 손길이 내 피부를 스치자 전율이 왔다. 수민아, 내가 내 전부야. 그녀의 속삭임에 나는 영원히 라고 답했다. 그 밤, 우리의 사랑은 다시 불타올랐다. 아침에 깨어나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이게 행복이야. 며칠 후 입양 상담소에 갔다. 상담사는 동성 커플은 아직 어렵지만 노력하면 가능해요 라고 했다. 우리는 서류를 준비했다. 건강검진, 재정증명, 심지어 심리 테스트. 과정은 지쳤지만
서로를 격려했다. 언니, 포기하지 마. 너와 함께라면 안져. 여름, 나는 첫 클라이언트를 받았다. LGBT 테마의 브랜딩 프로젝트. 나는 열심히 일했다. 언니가 퇴근 후 도와주며 수민아, 천재야 라고 칭찬했다. 프로젝트 성공 후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부산으로. 부모님 댁 어머니가 우리를 맞이하며 요즘 어때? 라고 물었다. 우리는 행복해요 라고 답했다. 아버지가 집양. 진심이야 라고 하셨다. 우리는 네, 우리 가족을 만들어요 라고 했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도와줄게 라고 하셨다. 그날 우리는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꿈을 응원하는 듯 했다. 가을, 민호의 결혼식에 초대받았다. 우리는 드레스를 입고 갔다. 민호의 신부가 너희 덕분에 민호가 성장했어 라고 했다. 식장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 사랑은 모두를 변화시켜. 결혼식 후 우리는 파티에서 춤췄다. 언니와 나 손을 잡고 주변 사람들이 박수 쳤다. 그 순간 우리는 자유를 느꼈다. 겨울, 입양 서류가 통과되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였다. 작은 여자아이, 3살, 이름은 하린. 우리는 그녀를 데리러 갔다. 하린이가 우리를 보며 웃을 때 세상이 밝아졌다. 엄마, 그녀의 작은 목소리. 우리는 그래, 우리 하린이라고 안았다.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밤에 하린이가 잠든 후 언니가 말했다. 수민아, 고마워. 이게 우리의 이야기야. 봄, 우리는 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하린이가 풀밭을 뛰노는 걸 보며 우리는 키스했다. 언니, 사랑해. 나도 우리의 사랑, 드라마를 넘어 평화로운 해피엔드로 이어졌다. 하린이가 집에 온 첫 주, 모든 게 달라졌다. 그녀의 울음소리, 웃음소리, 작은 손이 우리의 일상을 채웠다. 지은 언니는 육아 휴가를 냈고 나는 프리랜서라 유연하게 시간을 냈다. 아침에 하린이를 깨우며 언니가 노래를 불렀다. 아가야, 일어나. 엄마들이 기다려. 나는 부엌에서 우유를 데웠다. 언니, 오늘 유치원 데려다 줄게. 우리는 역할 분담을 자연스럽게 했다. 하지만 피로는 쌓였다. 밤에 하린이가 울면 우리는 번갈아 안아주었다. 수민아, 나 지쳐. 언니가 속삭일 때 나는 쉬어. 내가 할게라고 했다. 하린이의 적응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이전 가정의 트라우마로 밤에 악몽을 꾸었다. 엄마, 가지마. 그녀가 울며 나를 부를 때 내 심장이 아팠다. 우리는 상담사를 찾았다. 시간이 필요해요. 사랑으로 채우세요. 그 조언대로 우리는 매일 책을 읽어주고 공원에 데려갔다. 한강변에서 하린이가 비둘기를 쫓아달릴 때 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이게 가족이야. 부모님께서 하린이를 보러 오셨다. 어머니가 하린이를 안고 할머니야, 아가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잘 키워라 라고 하시며 장난감을 사오셨다. 그날 우리는 바비큐를 했다. 불꽃이 타오르는 가운데 가족의 유대가 강해졌다. 너희 덕분에 나도 배웠어. 사랑은 혈연이 아니야. 아버지의 말에 우리는 울었다. 여름 휴가, 우리는 가족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다시. 하린이가 바다를 보며 과 하고 소리쳤다. 우리는 스노클링을 하고 과일을 먹었다. 밤에 해변에서 모닥불을 피우며 이야기를 나눴다. 하린이가 잠든 후 언니가 수민아, 내가 엄마가 돼서 고마워라고 했다. 우리는 별을 보며 키스했다. 우리 영원히 이렇게. 돌아와서 나는 프로젝트를 마쳤다. 이번엔 가족 테마. 하린이와 우리를 찍은 사진. 전시회에서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워라고 했다. 언니가 자랑스럽게 우리 딸이야 라고 소개했다. 그 순간 나는 자부심을 느꼈다.
가을, 하린이가 유치원에 갔다. 첫 등원 날 그녀가 울었다. 엄마, 가지마. 우리는 안심시키며 보냈다. 집에 돌아와 언니가 빈집 증후군인가 봐라고 웃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시간을 보냈다. 언니, 우리만의 시간도 소중해. 우리의 사랑은 하린이 덕에 더 깊어졌다.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웠다. 하린이가 선물을 풀며 웃었다. 민호 부부가 왔다. 그들의 아기도 태어났다. 이제 사촌이야. 하린이가 아기를 보며 신기해했다. 파티는 웃음으로 가득했다. 새해, 우리는 다짐했다. 더 강해질게. 봄, 하린이의 생일, 우리는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가족. 하린이가 케이크를 불며 엄마들 사랑해 라고 했다.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우리의 여정, 끝없는 사랑으로 이어졌다. 하린이의 생일 후,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왔다. 언니의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다. 그녀는 숨이 나 실직할지도 몰라라고 울었다. 나는 괜찮아, 내가 벌게라고 위로했다. 그녀는 이력서를 쓰고 인터뷰를 다녔다. 나는 클라이언트를 늘렸다. 밤늦게까지 일하며 하린이를 재우고 언니를 안았다. 언니,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인터뷰에서 거절당할 때마다 언니의 자신감이 떨어졌다. 나, 무능한가 봐. 나는 아니, 언니는 최고야. LGBT라서. 그건 차별이야. 우리는 변호사를 상담했다. 소송 가능해요. 하지만 언니는 포기할게. 새로운 시작이야 라고 했다. 그녀는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패션 컨설팅. 첫 클라이언트는 LGBT 브랜드. 이게 운명이야 라고 그녀는 웃었다. 하린이는 유치원에서 친구를 사귀었다. 엄마, 지은이가 제일 좋아. 그녀가 말할 때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학교에서 엄마 둘이 왜? 라는 질문이 나왔다. 교사가 다양성을 교육해요 라고 했지만 우리는 걱정했다. 하린이, 괜찮아. 응, 나 자랑스러워. 그녀의 대답에 안도했다. 여름, 우리는 캠핑을 갔다. 산속에서 텐트를 치고 별을 봤다. 하린이가 별똥별 하고 소리쳤다. 우리는 소원을 빌었다. 가족이 영원히 모닥불 옆에서 언니가 기타를 쳤다. 그녀의 노래소리가 밤을 채웠다. 사랑해, 숨이 나. 가을, 언니의 사업이 자리를 잡았다. 클라이언트가 늘었다. 나는 전시회를 열었다. 가족의 색깔 테마. 하린이 사진이 커버. 언론이 보도했다. 한국의 레즈비언 가족 이야기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랑은 평등해요 라고 말했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 하지만 우리는 강해졌다. 겨울, 눈이 왔다. 우리는 눈사람을 만들었다. 하린이가 전마들처럼 하고 웃었다. 부모님께서 스키 여행을 제안했다. 강원도로 갔다. 스키를 타며 웃고 온천에서 쉬었다. 아버지가 너희 덕에 나도 젊어졌어 라고 하셨다. 새해, 우리는 자선 행사에 참여했다. LGBT 청소년 지원. 우리의 이야기가 영감을 주었다. 고마워요. 언니들, 아이들의 말에 가슴이 벅찼다. 봄, 하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새 출발. 우리는 잘할 수 있어 라고 격려했다. 우리의 삶, 도전을 넘어 더 밝아졌다. 하린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교실이 꽉 찼다. 그녀가 전마들 하고 손을 흔들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눈물을 참았다. 커가는구나 언니가 속삭였다. 학교에서 부모 상담이 있었다. 교사가 가족 형태가 다양해도 하린이는 잘 적응해요 라고 했다. 우리는 안심했다. 언니의 사업이 성장했다.
작은 사무실을 열었다. 직원도 뽑았다. LGBT 여성들. 여기서 일하면 자유로워. 그녀의 철학. 나는 책을 썼다. 얼어붙은 집에서 피어난 사랑 우리의 자서전. 출판사에서 베스트셀러 될 거야 라고 했다. 서점 사인회에서 팬들이 영감 받았어요 라고 했다. 여름, 우리는 해외여행을 꿈꿨다. 유럽으로. 하지만 할인이의 학교 때문에 포기. 대신 국내로, 여수로. 바다에서 수영하고 해산물을 먹었다. 할인이가 다음엔 비행기 타자 라고 했다. 우리는 약속했다. 가을, 책이 나왔다. 리뷰가 쏟아졌다. 감동적, 현실적. 하지만 일부는 자매간. 역겹다. 비난 메일이 왔다. 우리는 상처받았지만 지지자들이 더 많았다. TV 인터뷰 제안이 왔다. 할까? 언니가 물었다. 네,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 인터뷰 날 스튜디오가 밝았다. 진행자가 어려움은? 이라고 물었다. 우리는 사회적 시선, 가족의 반대. 하지만 사랑이 이겼어요 라고 답했다. 방송 후 메시지가 폭주했다. 응원해요. 우리의 영향력이 커졌다. 겨울, 할인이의 크리스마스 연극. 그녀가 엘프 역할. 무대에서 춤추는 걸 보며 우리는 박수쳤다. 집에 와서 선물을 풀었다. 할인이가 최고의 엄마들이라고 했다. 새해, 우리는 재단을 만들었다. LGBT 가족 지원. 첫 모임에서 20명 모였다. 함께라면 강해져. 봄, 할인이의 학교 축제. 우리는 부스를 냈다. 책 판매. 성공적이었다. 우리의 여정, 사회를 바꾸는 힘으로. 재단 활동이 바빠졌다. 워크숍, 세미나. 언니가 강연했다. 얼어붙은 밤에서 시작된 사랑, 청중이 눈물 지었다. 나는 사진 전시를 열었다. 재단 후원. 할인이는 전마들 멋져 라고 했다. 여름, 우리는 태국으로 여행. 비행기에서 할인이가 신나했다. 방콕 거리, 사원, 해변. 자유로운 키스. 여기선 손잡아도 돼. 언니가 웃었다. 돌아와 학교에서 할인이가 괴롭힘을 당했다. 동성 엄마, 아이들의 말, 우리는 교사와 상의했다. 교육 강화할게요. 할인이를 안고 내가 제일 소중해 라고 했다. 그녀는 강해졌다. 가을, 법 변화. 동성 파트너십 등록 가능. 우리는 신청했다. 이제 법적 가족이야. 기쁨의 눈물. 겨울, 재단 파티. 후원자들이 모였다. 할인이가 피아노 쳤다. 엄마들 송 감동적이었다. 새해, 우리는 10주년을 맞았다. 그 밤부터. 작은 파티. 영원히 사랑해. 봄, 할인이의 졸업. 엄마들 덕분에 우리의 자랑. 할인이가 중학생이 되었다. 반항기. 엄마들, 나 혼자 갈게. 우리는 웃으며 볼랬다. 하지만 걱정도. 언니가 부리 때처럼 일하고 했다. 나는 잔이 더 강할 거야. 재단이 커졌다. 전국 지부. 언론에서 한국 LGBT의 희망지라고 불렀다. 우리는 강연 투어. 부산, 대구, 서울. 여름, 가족 캠프. 다른 커플들과 할인이가 친구 사귀었다. 나도 언젠가 사랑할게. 가을, 법적 결혼. 드디어. 시청에서 서약. 영원히 부모님, 민호가 증인. 겨울, 할인이의 첫 크러쉬. 엄마, 소녀 좋아해. 우리는 행복만 빌어라고 했다.
새해 책 2권. 가족의 여정. 베스트셀러. 봄. 우리는 은퇴 계획. 여행만 하자. 하지만 재단 계속. 세월이 흘러 하린이가 대학생. 디자인 전공. 나처럼. 엄마 영감이 그녀의 졸업식. 우리는 울었다. 우리는 세계 여행. 유럽, 아시아. 추억 쌓음. 집으로 돌아와 여전한 사랑. 언니, 그날 밤 기억나? 얼어붙었지만 녹았어. 부모님께 손주. 하린이의 딸, 우리 손녀. 늙어가는 몸. 하지만 마음은 젊음. 매일 키스, 포옹. 마지막으로 우리는 창가에 앉아 서울을 봤다. 행복했어. 영원히.